그러니까 글의 경우에도 국어의 경우에도 사실 글을 몰라도 사는 거는 가능할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피하면서 다 예, 사는 예. 거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사는 게 궁핍해지겠죠. 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도 수학을 모르고 사는 거는 가능한데 예. 그러면은 점점 자기 자신의 삶을 궁핍한 방향으로 밀고 간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과목이죠. 수학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자 김민형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교수님. 아,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세계적인 감사합니다. 수학 권위자이신데 수학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방안을 계기로 제가 모셨는데요. 네. 바쁘신 일정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 아,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학자 아닌 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반갑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수학 대중화. 다른 네. 과목에는 국어 대중화, 영어 대중화라는 말은 없는데 수학에는 대중화가 필요할 만큼 수학에 대해서는 네. 부정적인 인식이나 선입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그런데 예. 그러면은 뭐 영어, 국어, 과학 이런 데 대해서는 없나요, 사람들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강도가 강도가 더 심한 것 같다. 예, 수학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수학을 더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많이들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해서요? 네,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네. 사담으로 말씀 나눴을 때 제가 네네. 느끼기에는 네네. 수학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애증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애증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네.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건지는 몰라도 수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애증 관계도 있고 부담도 많이 생기고 맞습니다. 선입견도 생기고 제가 외국에서 하는 경험 가령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가르치고 영국에서도 오래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증오 관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증오요? 그래서 애증도 아니고 그냥 싫어하는 거. 우리보다요? 그러면 훨씬 심한 경우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그럼 교수님, 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네. 입시에서 대입에서 네, 네.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중요한 과목인가요?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하고 가령 웬만한 학생들이 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수학 없이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대입에서의 수학이 네네. 절대적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수학에서 점수를 네. 제대로 못 받으면 네.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네. 너무 어려운 그렇죠, 현실이거든요. 예. 네네. 이렇다 보니까 대입에서 너무 중요한데 네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왜 배워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체감을 잘 못해서 네네. 그냥 대입을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란 그렇죠. 부담감을 갖고 접근을 하는 네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서 내가 왜 배우는가 예. 왜 배우는가? 이해가 쉽게 되는 과목들이 많나요? 국어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국어 배우는 거의 없죠. 국어도 어떻게 예. 보면은 이제 실생활에서 네.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 국어 정도로 사용하는 걸로 치면은 사칙 연산도 사용 안 하나요? 아, 그 정도는 하죠. 그렇죠. 그 정도는 그게 이제 하죠. 국어 수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교수님 그건 네. 초등 때 다 마스터가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재밌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사칙 연산도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실력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 사칙 예. 연산을 파악하고 있었던 시대가 상당히 최근까지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 사칙 연산은 포기 안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거든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옛날 수학자, 가령 17세기 정도 수학자한테 예.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하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기적으로 생각했겠죠. 그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전문가만 하는 사람 건데 이거 자신감 어떻게 가져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근데 네. 이런 질문들을 네. 아이들이 많이 해요. 네, 네. 예를 들면 네, 엄마 왜 수학을 배워야 돼? 네. 이제 굉장히 많이 이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자기가 네네.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음. 많죠. 사실은 사칙 연산의 경우가 이제 네. 대표적이지만은. 근데 그것 말고도 요새는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 있는 수학적 사고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학적 사고. 네, 그렇죠. 그런 수학을
피하고 사는 거는 가능해요. 피하면서 사는 거는. 당연히. 피하면서 사는 네. 거요? 당연히 요리조리 피해 나갈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만날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고 혹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컴퓨터 사용할 때도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수학을 피하면서 사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능한데 네. 그렇게 하면은 잘 살게 되는가의 질문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피하면서 물어봐. 살면 잘 살지는 못하나요? 잘 살 수도 있는데 조금 네. 더 어려워지죠. 조금 더 어렵다. 예를 어떤 때는 훨씬 어려워질 수도 예, 있고 예. 가령 국어의 경우에도 사실 글을 몰라도 사는 거는 가능할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피하면서 예, 사는 거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사는 게 궁핍해지겠죠. 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도 수학을 모르고 사는 거는 가능한데 예. 그러면은 점점 자기 자신의 삶을 궁핍한 방향으로 밀고 간다. 그 정도로 예. 녹아들어 있나요? 지금 녹아 시대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그게 어디에 필요한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피하면서 사는 게 가능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의 산물들에 수학이 사방대 들어가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 알고 예.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요새 핸드폰 사용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없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예. 정보 교환하는 데 있어서 예, 특히 예. 거기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수학도 들어가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 전혀 모르면서 하는 것도 사용만 하는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제가 약간 걱정스럽다고 할 만하면은 네. 미래로 갈수록 그러니까 사방대 우리 근처에 널려 있는 현대 산업 사회, 정보 사회의 산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하고 네. 그걸 피하면서 사는 사람들하고 일종의 계급 차이 같은 게 생겨버릴까 이게 조금 걱정이에요. 가령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임원 같은 사람들하고도 가끔 대화를 해보면은 요새는 그 산업계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네. 수학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몇 명씩은 다 채용하게 돼요.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 그 사람 하는 일 하라고 내버려둘 수도 있지만은 요새는 또 특히 회사 대표 같은 사람들, 예. 그 회사 매니징을 하는 사람들 예. 보면은 상당히 융합적인 사고를 사람 요구하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예.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을 점점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대표들 있잖아요. 뭐 예. 빌 게이츠니 일론 머스크니 이런 사람들 보면 상당히 좀 테크니컬한 수학적인 사고를 알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거를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아 그런 대표가 점점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너희들 하는 일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뛰어난 대표가 될 수가 없고 예. 회사의 각 부서에서 내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은 저 사람들을 불러다가 설명을 들으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예. 그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예. 뛰어난 운영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근데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자신감보다는 네. 피하고 싶거나 포기하고 그렇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수학에 그렇죠. 대해서. 그럼요. 많은 친구들이 점점 더 네, 수포자가 더 많아지는 현실이거든요. 거기서 수포자가 무슨 뜻이죠? 수학 과목에 대해서 음. 포기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사칙 연산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중고등인 것 같아요. 중고등에서 내지는 초등 고학년. 초등 고학년에서 초등 고학년 때부터 수학 수포자가 점점 더 나타나고 있다. 이게 통계적으로는 보이더라고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수포자라고 하는 아이들 가운데서 진짜로 포기한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수포자라는 말을 이제 많이들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러면서도 뭐 억지로라도 많이들 하잖아요. 요즘에 예. 시험도 보고 과목도 듣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가 하면은 모든 수학을 쉽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저 같아도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수학을요? 그럼요. 수학자들 가운데서 교수님도요? 그럼요. 그냥 제가 아니라 저는 가령 수학에 대해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진 수학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어려운 난제를 그렇게 많이 푸신 교수님도요? 저는 난제는 모르겠지만 근데 수학자들 가운데 사실 난제를 잘 푸는 사람들 가운데서 수학의 아주 좁은 영역만 파고드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학은 나는 모르겠다 포기하고 이만큼만 하자. 나는 하고 그거는 잘하겠다 예.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수포자죠 어떤 관점에서.
교수님도 수포자일 수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나는 이건 어렵다. 이 순간 여기는 이제 좀 적어도 보류해 놓자. 지금은 공부 못 하겠다. 예. 그런 결정은 모든 수학자들도 내리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수포잖아요. 그 관점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게 사실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수학자한테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령 수학 논문, 연구 논문 읽는 거는 수학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도 읽기에. 네. 그래서 사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제가 학술 행사 같은 거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예. 그 주 목적 중에 하나는 논문을 안 읽어도 되게 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가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예. 실제로 수학 논문 읽는 거는 수학자한테도. 그래서 제가 하려는 얘기는 하다가 어려움 겪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 그다음에 때로는 어떤 부분을 포기하는 것도 꽤 자연스럽고 예.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것도 자연스럽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비선형적인 접근법이 많아요. 그렇게 예. 단계 이렇게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든 수학의 어떤 부분을 포기했다고 해서 네.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지 된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포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뛰어난 실력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저는. 수학을 못하는 거랑 포기하는 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예. 상당한 수준으로 수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만나요. 저도. 음. 그러니까 이 수포자라는 개념을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수학을 잘하는 음. 영재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네.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 문제 너무 어렵다.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공통점을 보면 문제를 끝까지 풀다가 풀렸어.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어렵죠. 재밌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좀 더 수포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데에는 좀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역시 또 약간 복잡한 답변을 드릴 예, 수밖에 없는데 좋습니다. 예. 첫째는 고차원적으로 좋습니다, 교수님. 아니요, 조차원인지 저차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첫째는 예. 그 수포자가 되면 안 된다. 저는 일단 그거를 부정했거든요. 네,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예. 어느 정도는 다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포자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어요. 첫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배우는 건 그건 또 뭐 가능한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재밌을 수는 없어요. 아. 그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잖아요. 세상에 할 만한 일 중에서 항상 재밌는 것도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도 약간 일반적으로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말이라면은 네. 자기들이 관심 가진 토픽을 통해서 수학을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가령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런 아이들 가끔 있더라고요. 네. 사실 꽤 많더라고요. 네, 우주에 네, 대해서. 그런데 우주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면은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가령 다음 뭐 프록시마 센터리 같은 별은 4.3 광년 그만큼 멀어져 있다. 네. 그럼 4.3 광년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좀 찾아보고 그러면은 빛의 속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거든요. 예. 그럼 빛의 속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어. 그다음에 그게 빛의 속도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파악해 간 것인가? 예. 속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이런 걸로부터 약간씩 깊이 들여다볼 때마다 예. 수학적 개념들을 점점 더 만나게 되거든요. 계속 나오나요?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음. 현대 과학을 하면서는 약간만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상당히 점점 더 어려운 수학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과학의 방향을 들여다보면 너무 예. 당연해. 금방금방 수학을 만나기 때문에. 과학은요?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분야가 과학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과학이 아닐 수도 있죠. 가령 그러면은 경제의 경우에도 거의 당연한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그렇죠. 사실은 정치의 경우도 그렇거든요. 신문 읽다가 보면은 네. 뭐 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예. 이제 금방 통계를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럼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 통계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 통계 조사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표본을 빼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식으로 약간씩 파악해 보면은 점점 더 자기가 관심을 가진 방향으로 수학적 개념을 하나하나씩 만나게 되고 점점 고등한 개념을 만나게 돼요. 그럼 그 부분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가장 제가 권장할 만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사고 방식이라고 그래야지 될까, 태도라고 그래야지 될까, 그거는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방식. 교수님 그건 머리가 것 같아요. 아파요. 벌써. 그렇죠. 예. 예. 처음에 머리가 아픈데 해보면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교수님만 재밌으신 거 아니세요? 근데 수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사실 세상사에 대해서 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어른도 네네. 많고 아이들도 많고. 근데 아이들이 질문할 때 또 네. 아이들이 뭔가를 관심을 가졌을 때 네. 수학이 아니더라도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는 처음에 약간 귀찮을 수 있어도 재밌고 어떻게 보면 쉽거든요. 많은 면에서. 왜 쉬운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좋은 시대예요. 아 찾아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찾아보는 소스가 방법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많고 예, 예. 그걸 피상적인 답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답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자료들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예. 웬만한 사람은 누구나 다 가령 아이가 뭐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장 가까운 별은 얼만큼 뭔가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금방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파악했을까? 예. 뭐 이렇게 약간씩 파악해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점점 더 깊은 이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웬만한 사람한테 다 가능한 시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에 답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웬만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걸 같이 탐구해 나가는 과정.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수님 것 만약에 같아요. 그게 수학 문제일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답을 같이 찾아 나가야 될까요? 답을 가르쳐 주는데 익숙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걸 깨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빨리 가르쳐 주는데 음. 마음이 쫓기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이들하고의 경험보다는 학생들하고 경험을 근거로 답을 드리자면은 예. 그때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령 지금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예. 어느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중요하고 학생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파악 못하고 있을 때 가만히 한참 동안 고민하게 내버려둬야지 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너무 오래 내버려두면 포기를 하니까 약간 힌트를 줘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근데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힌트를 줘야지 되느냐 이것도 학생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에 맞게 적당하게 맞춰주는 것이 말하자면 가르치는 기술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학생의 성향에 맞게 학생의 성향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되네요.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는 게 보통 부모는 수학 전문가가 아니고 학자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아이들하고 같이 솔직하게 탐구해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배우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부모로서는 잘 모를 때도 자신 있는 답을 할 유혹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걸 좀 극복하는 거는 중요한 뭐 것 같아요.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아이 앞에서는 그렇죠. 좀 잘하는 척하고 잘하는 척 하고 해야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뒤에 그렇죠. 해설지 보고 외우고 가잖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네네. 근본적으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아이하고 정직하게 탐구해 나가는 그게 것이 나을까요, 중요한 것 교수님?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예전에 뭐 네. 지금도 그러실 수도 네. 있겠지만 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네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가령 숙제를 풀어야지 된다. 숙제로 받은 문제라면 하여튼 풀어야지 되잖아요. 어떻게든 풀어야죠. 또 예. 시험에 나온 문제라고 하면 풀어야지 되고 저는 예. 그 상황은 좀 접어놓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건 약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공부하고 있을 때 막혔다. 그러면은 가장 당연한 조언은 저로서는 자연스러운 조언은 일단 좀 내버려 둬라 그럴 것 같아요. 아 나도요. 일단 놔두고 조금 예. 생각해보고 잘 안 되면은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나중에요? 네. 그럼 조금 보이나요, 교수님?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놔뒀다가 다시 생각하고 그래도 조금 생각해보고 또 어려워지면 좀 놔뒀다가 다시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선형적, 선형적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하나씩 계속 풀어야지 되는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다가 말다가 돌아갔다가 또 하다가 또 말다가 이런 식으로 또 복습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이게 수학을 배우는 데서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대기자 TV